자, 이제 여러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볼 때 어떤 곳은 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 그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기 전에 상담 받을 때 네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채무 금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득,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재산, 그 네 번째는 여러분들 과거 이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는 개인 파산을 과거에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걸 파악하는 거고요. 먼저 제 채무 기준을 살펴보면요. 이 개인회생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빚이 많아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이 정해놓은 한도가 있어요. 빚의 한도.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담보 채무가 15억 이하여야 되고 무담보는 이제 신용 채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억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합쳐서 보는 게 아니라 담보 금액 기준이랑 무담보 금액 기준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이면 총 채무 2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채무가 25억 원 이하여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둘 중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 담보가 16억이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채무가 담보 채무가 7억이에요. 담보 채무가 뭐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그게 7억이고 여러분들 그냥 신용 채무가 무담보가 8억이에요. 그럼 합쳐서 15억이죠. 이 채무액 기준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 무담보 신용 채무가 11억이에요. 그러면 무담보 10억 이하여야 되는데 11억이니까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회생을 하시거나 개인 파산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 받으러 가시기 전에 내 채무가 담보가 근저당권 채무가 10억 이하인지 그다음에 그냥 신용대출 무담보가 10억 이하인지 이거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볼 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소득이죠. 여러분 소득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소득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버신다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뭐 급여 소득자,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 쿠팡, 뭐 택배, 그다음에 3.3%만 떼는 프리랜서 분들,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 전부 인정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계속 꾸준히 소득이 들어오냐 그리고 생계비를 빼고 돈이 남느냐입니다. 이 남는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용소득 이게 남아야 이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 2026년 기준으로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한 153만 원이에요. 153만 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어요. 내 소득이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026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153만 원이니까 이걸 빼면은 약 97만 원이 남죠. 이게 가용소득인 거예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가용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되는 거죠. 이 가용소득은요, 여러분들의 채무액, 그다음에 재산, 소득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딱 내가 250만 원을 번다고 딱 97만 원의 가용소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생계비는요, 고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자녀분이 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거에 따라서 생계비가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비 등 추가 지출이 인정되면 추가로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실 그 변제금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뭐 소득이 아예 없거나 이 최저 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한 좀 못 번다면 뭐 예를 들어 뭐 12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회생 고민 중이라면 이 두 번째 소득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볼 때 세 번째 파악해야 될 게 여러분들 재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려면 여러분들 재산보다 여러분들 현재 그 빚 채무액이 당연히 더 많아야겠죠.
이래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고 재산이 빚보다 많다.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재산에는 뭐가 있느냐?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 자가이신 분들은 집이 자산이고 당연히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계좌 현재 예금. 그리고 보험. 보험은 해지 환급금인데 실제로 해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해지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게 여러분들 재산이고요. 그다음에 주식, 코인, 그다음에 자가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에 그 보증금, 전세든 월세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그 보증금이 모두 여러분들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친 것보다 빚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재산 처분해서 빚 갚아. 이러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재산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재산 가치 이상, 재산이 빚보다 적은데 재산이 좀 있어요. 빚이 뭐 예를 들어 빚이 1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거를 털털 털어봤더니 여러분들 재산이 한 8천이에요. 그래도 빚이 많으니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재산이 8천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청산 가치예요. 여러분들을 청산해보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털 털어보자. 그런데 8천이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8천 이상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의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한 8천, 적어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8천 100만 원은 갚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회생 했는데 왜 이거밖에 탕감이 안 되냐, 그런 거를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한 거랑 결과가 다르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인회생이라는 게 다 정해진, 우리가 도산법 안에 그 정해진 룰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볼 때 체크해야 될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이제 과거 이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면책 이후 5년이 지나야 여러분들이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전에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됐다. 아니면 변제금을 미납해서 폐지가 됐다. 그럴 때는 바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무액, 그다음에 여러분들 소득, 여러분들 재산, 그다음에 여러분들 과거 이력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이걸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빚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려고 이제 컵에 물을 이렇게 떴어요. 근데 이 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걱정의 무게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괜찮아요. 뭐 무겁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컵이랑 물 모두 가볍죠? 근데 이게 한 30분, 1시간만 지나도 이게 팔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2시간이 지나면 이제 팔이 저리기 시작하고 떨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빚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제가 걱정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빚에 대한 고통을 붙잡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그 걱정을 버리시고 놔주시고 이 물컵 걱정을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내가 개인회생이 되는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이 되는지 아니면 개인 파산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요즘 유튜브 개인회생 찾아보면 전문가 많잖아요. 좋으신 변호사님들 많고 거기 봐서 내가 이 사람이랑은 좀 궁합이 맞겠다, 그 마음에 드시는 곳 아무데나 전화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만 하면 이자만 더 늘어나니까 바로 상담을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그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빨리 좀 도산법 안에서 좀 보호를 받으시고요. 채권자들로부터. 지금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다시 여러분들의 세상은 아름다워지실 테니까 용기를 내시고 같이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